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분양 물량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이에요. 11월 달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 중에서 6개를 제가 뽑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곳 6군데를 뽑아봤습니다. 사실 요즘 분양 물량이 너무 없어서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이 힘드셨을 텐데 심지어 지금 올해 안에 청약에 당첨돼야 할 이유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올해 안 또는 내년 초 안에는 좀 당첨돼야 하는 이유들이 있죠. 왜 이제 민간 분양도 당첨 후 10년 뒤에 입주하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런 시대가 되기 전에 얼른 당첨돼야 하죠.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고요. 이번 달이 나름 기회죠. 청약을 나름 많이 하는 달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많이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분양단지 외에도 더 많은 물량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물량, 특히 좀 추첨제 가능한 곳들 웬만하면 넣었고요. 이왕이면 당일 마감보다는 서울, 경기, 인천 다 같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배분을 하는 단지들 위주로 6개의 단지를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하나하나 어떤 단지들인지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동탄 제1풍경채 퍼스티어예요. 오랜만에 동탄에서 분양이 뜹니다. 동탄에서 분양이 나오길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이렇게 지어진다고 해요. 멋지죠? 이 동탄 제1풍경채 퍼스티어는 어디냐? 자, 동탄역이 여기 있고요. 퍼스티어는 여기 있습니다. 딱 봐도 동탄역과의 거리는 멀죠. 지금 이렇게 보이는 요 영역이 다 동탄 이신도시예요. 저 아래쪽까지 쭉 있습니다. 거대한 구역이 다 동탄 이신도시인데 이 동탄 이신도시 안에서는 동탄역과 거의 가장 먼 지역이 이 신주거 문화타운이거든요. 이 신주거 문화타운을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요 안에 이제 A60블럭, A60블럭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그 블럭이 이제 제1풍경채 퍼스티어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일단 교통은 약간 아쉽죠. 동탄역이랑 꽤 멀기 때문에 동탄역 쪽에 15억, 18억씩 하는 그런 시세를 앞으로 형성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도 어쨌든 동탄 신도시 내에 있고 이 신주거 문화타운의 특징은 가운데 왕배산 공원이 크게 있고요. 녹지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녹지도 많고 공원도 많고 이렇게 신리천도 흐르는 입지예요. 그리고 이 A60블럭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초고품하고 중학교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학교 다니고 공원 이용하고 하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통은 조금 애매하지만 환경은 그래도 우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은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전에 분양했던 동탄역 바로 앞에 있는 디에트르처럼 그런 몇천 대 1의 경쟁률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동탄 신도시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시세보다는 싸게 나온다. 기본적으로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는 걸립니다. 이번 달 분양 예정이고요. 자, 모두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죠. 101A, 101B 타입이면 전부 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죠. 모든 타입이. 전반적으로 좀 북적북적한 곳에서 좀 벗어나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아파트 지어놓고 나무도 많고 녹지도 많고 학교도 가깝고 이런 곳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만한 아파트인 것 같고요. 분양가는 한 6억 후반에서 높으면 8억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한 6억 후반에 나와서 아주 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분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분양가가 낮게 나오면 경쟁률은 올라가고 분양가가 높게 나오면 경쟁률은 내려가니까 분양가가 어떻게 나오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 타입이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전 물량에 추첨제 50%가 있겠죠? 가점 50, 추첨 50으로 선발을 하고요. 지역 분배도 해줍니다. 동탄 신도시의 모든 분양 물량은 이렇게 지역 배분을 해줘요.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는 지역 분배를 한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무슨 신도시 이런 거 붙으면 이렇게 다 지역 배분합니다. 자, 해당 지역 30%는 화성시 2년 이상 거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성시에 2년 이상을 거주했다. 옛날에 저는 화성에 1년 거주했다가 서울로 이사가서 1년 살다가 지금 다시 화성으로 이사가서 1년 살았어요. 그럼 저는 1년 더하기 1년은 2년이니까 화성 당해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연속으로 2년간 거주를 하셨어야 됩니다. 화성 당해 30%, 기타 경기는
화성이 아닌 다른 경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수도권, 인천이나 서울분들. 항상 마찬가지지만 해당 지역에서 탈락하면 기타 경기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경쟁하고, 여기서 탈락한 분들과 다 함께 또 이쪽으로 가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있는 게 유리합니다. 실질적으로 기타 경기와 기타 수도권의 유불리는 별로 없어요. 둘 다 되게 어려워요. 해당 지역은 확실히 좀 유리함이 있습니다. 가점 컷이 훨씬 낮죠. 해당 지역은. 경쟁률도 훨씬 낮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의사항, 재당첨 제한 10년, 중요한 거 전매 제한은 10년이 걸릴 것이다. 기본적으로 투기가율지구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는 3년에서 5년이 예상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강하게 걸리면 5년이고 살짝 걸리면 3년일 텐데, 이건 차라리 5년인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분양가가 싸게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나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동탄 제1풍경채 퍼스티어를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양 물량은 송도 자이더스타. 여기 정말 대기하시는 분들 많죠. 바다가 멋있어요. 딱 요 사진 하나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알 수 있는 거? 오션뷰다.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모든 동, 모든 타입이 가능하진 않겠지만 바다가 보이고 산책로를 나름 이용할 수 있다. 자, 요게 지금 송도 신도시인데, 여기 보이시는 게 지금 인천대 입구역이에요. 이 인천대 입구역에 뭐가 들어와요? GTX가 들어오죠. GTX B노선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송도의 핵심은 뭐니뭐니도 GTX고, 여러분들이 송도를 단순히 GTX 들어와서 그냥 집값 오르는 신도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송도는 사실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송도로 들어오고요.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송도에 자리를 잡는 분위기예요. 저는 송도 같은 경제 자유구역은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송도는 거기에 GTX라는 호재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들 포함해서 송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송도는 단순히 GTX가 들어와서 집값이 오른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 일자리라는 더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 있다. 이게 점점 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일자리는 부동산의 빛이유 생명이다. 그 빛과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송도는. 이 송도 자이더스타가 조금 아쉬운 건 인천대 입구역에서 좀 거리가 있어요. GTX와의 접근성은 그렇게 좋지 않다. 다만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오션뷰라는 거. 아까 봤죠? 뷰 좋죠. 다만 이제 이 앞에 보시면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계획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깔릴 거거든요. 이 앞에 이런 식으로 깔리겠죠. 도로가. 조금 이게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뷰가. 차도가 있는 게, 이게 거리가 충분히 멀면 괜찮은데 너무 가까워 버리면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단지는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될 거고요. 총 1533세대의 나름 대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중앙공원이 들어오는 제가 좋아하는 형태고, 이렇게 워터가든도 있죠.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서 상당히 프리미엄한 아파트의 모습이 보이죠. 이 송도 아파트들이 전반적으로 좀 멋지게 잘 지어요. 이 송도가 분양가 상한제를 조정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경제 자유구역은 또 분양가 상한제를 조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좀 비싼 편이에요.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를 좀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잘 짓는 경향이 있죠. 예쁘게, 멋지게, 좋은 자재로. 그런 경향성은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시면 전용 85를 초과하는 타입이 97, 99, 103, 105, 111 쭉 있습니다. 97부터 151까지 요 타입들은 다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추첨제 50% 물량이 있다. 요 물량들, 84 물량들은 가점 100%고요. 그 다음에 이 송도는 인천에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인천의 택지지구는 인천당의 30% 아니고 50%예요. 50%. 광역시는 50%입니다. 서울이나 인천은. 그 다음에 기타 경기도나 서울 50% 이렇게 분배를 해주죠. 인천당에는 인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인천당해예요. 자, 재당첨 제한 기간은 똑같이 10년이고, 말씀드렸죠. 분양가 상한제가 안 걸리기 때문에 전매 제한은 3년 정도. 보통 우리가 등기 치는 시점이 3년 뒤잖아요. 3년 정도라 보시면 돼요. 전매 제한이 짧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안 걸림으로 인해서 첫 번째 안 좋은 건 뭐예요? 분양가가 비싸다는 게 안 좋은 점이죠. 나름 좋은 점은 전매 제한 기간이 짧다. 금방 팔 수 있다. 세 번째는 아파트가 좀 고급지게 지어진다. 이런 장점들은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분양가가 싸기를 원하겠죠. 사실.
근데 그렇게 나오진 않는다. 이제 여기는 분양가가 나왔는데 84 기준으로 9억을 넘죠. 9억 5천, 9억 4천 이 정도 해요. 9억 중반대 분양가가 나왔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안 걸려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송도는 항상 송도보다 훨씬 좋은 지역보다도 분양가가 비싸게 나오는 곳입니다. 제가 항상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죠. 여기는 입지는 매우 좋으나, 송도의 입지는 매우 좋으나 시세 차익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사람들은 시세 차익이 4억, 5억, 6억, 10억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인생 역전하시고,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 소소하게 한 1, 2억 정도 시세 차익 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송도가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건 맞으니까요. 가점은 적고 집을 당장 사기도 좀 힘들고 그런 분들은 송도에 분양받아서 쭉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송도 자이더 스타까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여기도 인천이에요. 영종이 어딜까요? 영종이 영종도입니다. 영종도가 어디예요? 여기 인천공항 있는 곳이 영종도죠? 요 섬이.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은 인천공항 가실 때 영종대교 또는 인천대교를 건너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되게 길잖아요, 다리가. 여기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은 잘 못하실 거예요, 아마. 영종도에 이제 분양을 하는 거고, 이제 공항은 이쪽에 있고요. 주거지역은 이 오른쪽에 있어요. 이 영종역 근처, 이 철도 근처에 주거지역이 있는 게 아니고 좀 아래쪽에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밖으로 나가는 게 조금 불편했죠. 쭉 올라가서 다리도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가는데 이 청라 쪽으로 접근하기가 좀 불편했다면 이 제3연륙교를 개통할 예정이라 청라국제도시와 아주 가깝게 그냥 쑥 이렇게 연결이 된다. 기본적으로 호재가 지금 하나 있는 거예요. 교통 호재가. 그리고 영종도라는 입지가 생각보다 또 괜찮은 게, 섬이라서 여러분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처에 일자리가 굉장히 넘칩니다. 영종도가. 보시면 영종도에서 인천대교 따라서 내려가면 송도 아니에요, 여기가. 방금 제가 아까 송도에 일자리가 넘쳐 흐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영종대교나 이번에 개통되는 제3연륙교 따라서 건너가면 청라죠. 청라도 송도처럼 경제자유구역이에요. 경제자유구역은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난다. 어떤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청라나 송도는 둘 다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이고요. 그다음 바로 왼쪽에 뭐가 있어요? 영종도 하면 인천국제공항 있잖아요. 이 인천국제공항도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여기서 일하시는 공항 직원들, 승무원들, 파일럿들 많잖아요. 여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임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3방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골고루 분포를 한다. 근데 아직까지 영종도의 집값은 송도에 비해서는 훨씬 싸고요. 반값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청라보다도 훨씬 싸요. 그래서 약간 이쪽에서 내가 신도시에 살고 싶은데 송도나 청라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거주하시기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지금은 영종도가 이렇게 섬으로 딱 떨어져 있고 제일 이제 외부에서 영종도를 안 가는 이유가 이 톨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차로 가보면 영종대교든 인천대교든 한번 건너려면 톨비가 너무 비싸요. 영종도 주민들이야 밖으로 나올 때는 톨비가 하루에 한 번씩 무료라고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갈 수가 없죠. 외부에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영종도에 기업들이 들어온다거나 쇼핑센터가 들어온다거나 외부인이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몰이 들어온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웬만해서는 외부에서 별로 들어왔다 나가고 싶지 않은 톨비거든요. 톨비가 한 번에 거의 10,000원씩 나오니까. 저도 공항 갈 때 말고는 잘 안 갑니다. 가끔 이 을왕리 해수욕장 갈 때 정도 말고는 웬만하면은 여기를 심심해서 가진 않죠. 톨비가 너무 비싸니까. 톨비는 결국에는 무료화가 될 거예요. 그런 시점이 오면 영종도는 지금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아지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되게 쉬워지기 때문에 이 안에 남는 땅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공항 소음 때문에 일부러 주택을 짓지 않는 곳들도 많고 그런 곳들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영종도는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개발이 좀 많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저는 전망을 좋게 봅니다. 영종도도. 요번에 분양하는 대성 베르힐은 여기 다 모여있어요. 아파트들이. 옆에 복합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입지고요. 이 바다예요. 남쪽으로는 바다고 이제 그 앞에 공원, 시사이드 파크라고 공원이 있고 그 뒤에 들어오는 거죠. 저렇게 멋지게 신축 아파트는 다 멋져요. 조감도 보면 총 1224세대의 나름 큰 단지고요. 여기는 아쉽게도 85를 초과하는 타입이 없고 다 84로 지어요. 이건 갑자기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전용 59 타입은 거의 분양을 안 하지 않나요? 그만큼 인기가 이제 점점 없다는 거거든요. 신도시에서는 이제 59 타입 거의 잘 분양 안 합니다. 이제 국민 평수가 84로 굳었기 때문에 84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84보다 작은 평수에서는 점점점 살고 싶지
안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장은 그렇진 않겠지만 아주 길게 보면, 멀리 보면 언젠간 저는 99타입이 국민평수가 되고 105타입이 국민평수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보긴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아파트들이 되게 작은 편이에요. 선진국 주택의 넓이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내부 면적이. 84가 큰 것 같지만 되게 작은 거예요, 사실. 여기부터 작은 곳에 사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뭐 한 평짜리도 살아봤어요. 어쨌든 사회는 점점 넓은 평수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긴 간다 라는 걸 이렇게 좀 분양 물량 뜨는 것만 봐도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아무튼 85 미만밖에 없기 때문에 추천 물량은 없습니다. 없고 분양가는 굉장히 싸게 예상이 되죠. 저렴하게 3억 후반 끽해봐야 한 4억대 초중반이 나오지 않겠느냐. 굉장히 저렴하죠. 아까 우리가 봤던 송도에 비하면. 물론 송도보다 훨씬 하위 입지입니다만 어쨌든 매우 저렴하죠. 다행인 거는 이제 지역 배분을 해줘요. 여기도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 당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50%, 그렇지 못하신 분들 50% 반반 배분을 합니다. 전매 제한은 3년에서 5년 정도 되지 않을까. 네 번째, 광명입니다. 딱 봐도 대단지죠. 이건 어디냐면 광명 뉴타운이에요. 광명 뉴타운 아시죠? 들어보신 적은 있죠? 가운데 있는 게 광명 사거리역이고요. 광명 뉴타운 중에 이게 이제 2구역이죠. 2구역. 1구역, 2구역. 위에부터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쭉 내려오거든요. 2구역이고 광명 사거리 역과의 거리는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근데 1구역, 2구역의 장점은 뭐냐면 이 서부간선도로를 타기가 굉장히 적합합니다. 이 지금 안양천 보이죠? 이 양쪽에 있는 도로를 따라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 광명이라는 곳이 왜 잘 나가요? 왜 비싸요, 광명이? 광명이 집값이 오른 이유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그래요. 서울로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지하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7호선 타고 이렇게 도로를 이용해서 서울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7호선은 강남 쪽이나 이수 이런 곳들을 가는데 동작구 같은 곳들을 갈 때 많이 이용을 하고요. 이 서부간선도로는 보통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여의도, 마곡지구 이런 곳들이죠. 이런 일자리를 갈 때는 도로가 더 중요해요. 1구역, 2구역은 이 도로를 타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면은 조금 이제 이 도로 타기가 힘들겠죠. 전반적으로 광명 뉴타운은 광명 사거리역 근처와 이 북쪽이 참 괜찮다. 그래서 광명 뉴타운은 광명 사거리역뿐만 아니라 북쪽도 참 괜찮다. 남쪽은 안 좋냐? 남쪽도 괜찮은 게 도덕산 끼고 있고 이 아래에 도서관, 학교 다 있거든요. 남쪽도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서울 접근성이 중요한 건 맞아요. 서울 접근성은 괜찮은 편이다. 베르몬트로 광명은 아주 큰 대단지입니다. 딱 커 보이잖아요. 딱 봐도. 무려 3,344세대의 아주 큰 단지인데 이걸 다 분양하진 않아요. 여기는 재개발이잖아요. 뉴타운이라는 게 재개발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다 재개발이에요. 3,344세대를 지을 건데 분양은 726세대, 전체 물량의 한 5분의 1 정도를 분양하는 거죠. 이 분양 물량도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전용 8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들이 이렇게 있죠. 102A, 102B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은 추첨제 50% 배정이 되고요. 베르몬트로 광명이 좀 아쉬운 점은 당해 우선이라는 거. 광명 당해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100% 우선이라는 거. 광명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당첨 가능성이 없겠죠. 혹시 모르지 않나요? 아니, 혹시 모르지 않아요. 혹시 알아요. 압니다. 안 됩니다. 광명 거주하셔야 돼요. 가점은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가점은 낮아도 해볼 수 있지만 이것도 가능성이 큰 건 아니지만 해볼 수는 있죠. 해볼 수는 있지만 광명에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가능성이 제로다. 0.1% 이런 게 아니다. 제로다 그냥. 슬픈 얘기지만 말씀드려야만 하니까요. 전매 제한 참고하시고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물량은 이천입니다. 인천 아니고 이천. 이천 휴먼빌 에듀파크 시티라는 곳인데요. 여기에요, 여기. 딱 보이는 건 두 가지예요.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부발력. 두 가지인데 진짜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죠. 지금 이 홍보 자료에서도 SK 하이닉스를 가장 강조해놨어요. 자, 이렇게 도보로 하이닉스를 출퇴근할 수 있다. 이 하이닉스 이천이 본사입니다. 하이닉스의 본사. 옛날에는 이 하이닉스가 그렇게 지금처럼 대단한 기업이 아니었죠.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되면서 SK가 인수를 하면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지금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까지는 아니어도 확실한 지금 이 삼성 다음 가는 기업으로 자리를 잡은 게 SK 하이닉스고요. SK 하이닉스 직원들의 연봉 수준은 삼성 직원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더 많이 받은 적도 있는 걸로 알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신입사원 기준으로 8천, 9천 받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저도 이 비슷한 쪽 출신이라 대충 압니다. 대충. 요즘은 그렇진 않다고 해요. 자, 아무튼 어쨌든 다른 일반적인 일자리에 비해 훨씬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몇만 명이 여기 있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죠. 일자리는 뭐라고요? 부동산의 빛이요. 생명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이 점점 잘 되고 있잖아요. 반도체는 뭐라고 해요? IT의 쌀이다라고 하죠. 이 IT 산업의 쌀 역할을 하는 반도체는 점점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이닉스도 저기 옆에 용인에도 사업장을 따로 만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의 수요가 폭증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하이닉스 이천 사업장도 일자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늘 거예요. 그러면 이 하이닉스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발역 근처 아파트들 굉장히 좋게 봅니다.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괜찮은 투자처가 아닌가 싶어요. 또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1주택을 가지신 분들께 가끔 추천드리곤 하죠. 근데 이제 이 근처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신축이 없어요. 신축이 없기 때문에 다 구축밖에 없는데 아파트 몇 개 없고, 여기에 이제 그냥 SK 하이닉스 바로 앞에 신축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휴먼빌 에듀파크 시티라고 해서 초등학교도 가깝고요. 유치원도 있고요. 도서관도 바로 앞이다. 공원도 조성을 한다. 많은 분들이 주목을 안 하실 만한 입지인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 부발역에서 이 경강선을 타면 어딜 가요? 판교를 가죠. 판교를 한 37분 정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가깝진 않으나 갈 수는 있다. 그런 거죠. 여기는 59타입 78세대 84 370세대 84B 157이니까 8호 초과가 없죠. 전타입 8호 이하죠. 그러면은 추첨지 없나요? 있습니다.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은 추첨 분량이 있어요. 무려 60%나 있습니다. 좋죠? 제일 좋은 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은 6개월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가수요도 좀 들어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 아니고요. 경기도 광주. 아까 우리 봤던 부발에서요. 부발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판교가 나오는데 판교를 가는 도중에 광주가 먼저 나와요. 저기 밑에 이제 그 부발역이 있는 거고, 한참 올라오면 경기 광주역, 삼동역 지나서 그 다음이 임해, 부발에서 한참 올라오면 경기 광주역이고요. 자, 여기 경기 광주역에서 하나, 둘, 셋 가면 어디예요? 판교역이죠. 경기 광주역에서 판교역까지 세정거장이다. 지하철로. 엄청 가깝습니다. 판교랑. 판교 집값 보이시죠? 판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 또 이 경기 광주역에서 이 수서로 이어지는 복선 전철이 계획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경기 광주역에서 수서까지, 수서는 강남구죠. 그리고 이 한정거장 앞인 삼동에서는 삼동 위례선이 또 계획이 돼 있고요. 위례, 수서, 강남, 판교 이런 곳들을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당히 생각보다 좋은 지역이다, 광주가. 저는 인지도에 비해 입지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곳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강남과 판교를 30분이 뭡니까? 거의 20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 중에서 광주보다 저렴한 곳이 있나 싶어요. 판교는 지금도 출퇴근 가능하고 강남도 곧 20-30분 내로 출퇴근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입지 중에 가장 싸다. 이번에 분양하는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는 아쉽게도 이 경기 광주역에서는 상당히 멉니다. 상당히 먼데 버스로 접근이 가능하게끔 큰 도로는 뚫려 있고요. 도로를 따라와서 경기 광주역에서 판교든 강남이든 가야겠죠. 좀 꽤 멀긴 해요. 조금 아쉬운 점이죠. 그래도 괜찮은 점이 여기 보시면은 광주시 법원이 있거든요. 수원지방법원, 광주시 법원. 이런 법원 근처에는 항상 이 변호사님들이 들어와 살다 보니까 법조타운 같은 게 조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행정타운이라 부르는 것 같고요. 교육지원청, 법원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시청 이런 것들. 관공서가 많고 좀 전문직이 들어와 일을 하는 곳이라 공무원들이 많으면요. 특히 시청에 있으면 이 근방을 굉장히 아름답게 가꿉니다. 경기도 외곽 변두리에 있는 도시들은 시청 근처 가면은 기가 막혀요. 수원에서 제일 단풍이 아름다운 곳 하면 경기도청이에요. 의정부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곳 하면은 의정부 시청 뒤에 직동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예요, 거기. 그런 식으로 자기들 주변은 되게 예쁘게 가꿔놓거든요. 공무원들이 많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호재입니다, 호재. 여긴 이제 광주 당의 우선이고, 또 추천 물량은 좀 있어요. 85 이하든 초과든 추천 물량은 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6번째 물량까지 다 소개해드렸죠. 동탄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송도 자이더 스타, 영종 대성베르힐, 베르몬트로 광명, 이천 휴먼빌 에듀파크시티,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까지 11월 달에 분양 예정인 6개 단지를 말씀드렸고, 예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분양들이 연기가 많이 되죠. 12월 달에 할 수도 있고 1월 달에 할 수도 있는데 내년 한 1월쯤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1월쯤에 한번 또 2022년 그때는 좀 많이 해서 상반기 분양 물량 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드릴 텐데 그때 또 오늘 말씀드렸던 단지들 중에 한두 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안 하고 있어서 부디 11월 달에 좀 다 해주길 바라보면서 또 이왕 누군가 당첨되는 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분양 물량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